왜 너는 신경과 의사인데 크림오일 안 사갖고 오냐면 왜 협찬은 없나요? 이런 게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조회수 떨어진다고요. 구독, 좋아요 꼭 네, 맞아요.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나대병원 신경과 박수연입니다. 뇌졸중 치료의 한 획을 긋고 계신 박희건 교수님을 모시고 뇌졸중 증상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부담스럽게 해주셔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고 증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 많이들 쓴 표현 중에 중풍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제일 처음에 고대 중국에 썼던 단어가 뇌졸중풍이었다고 합니다. 큰 병을 옛날에 풍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뒷부분을 따라가면 중풍이 되는 거고 앞에 정식 이름은 뇌졸중이 아니라 뇌졸중이 된 거죠. 얻어맞듯이 생긴다고 해서 영어로는 스트로크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중에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3대 1 정도로 뇌경색이 뇌출혈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5대 증상이 있습니다. 한쪽 팔다리 마비, 말이 잘 안 나오는 거, 말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발음이 새는 경우도 있고 보는 게 좀 이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로 보이든지 시야가 좁아져 보이든지 심한 어지럼증이나 심한 두통이 있는데 이걸 왜 중요시 여기냐면 처기 대처가 중요한데 제일 시간지연이 뭐냐면 환자분들이 이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게 뇌졸중인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보낸 시간이 대여섯 시간이 넘거든요. 네. 뇌졸중 환자의 80%는 한쪽 팔다리 마비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하고 한쪽 팔다리 마비가 있으면 응급실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지럼증, 심한 두통, 그리고 시야장애, 발음 이상 등이 나오면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증상이 있으면 환자분들이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들차, 며느리차를 제일 많이 쓰십니다, 지금도.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팔다리 마비가 왔는데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들은 회의 중, 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화 올게요 그러면 네. 끙끙 앓으시다가 빠르면 그날 밤이나 운 없으면 주말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도 지금 제일 많습니다. 몇 분을 아끼는 게 중요한 병이거든요. 그렇죠. 착한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며칠이나 몇 시간을 기다리는 맞아요. 경우가 네네. 되게 좀 가슴이 아프고요. 119를 부르신 걸 제일 권장을 합니다. 119가 우리나라에서 큰 장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은 119를 부르는 순간 2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짜예요. 악용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천 지역 평균 값을 보면 전화해서 응급실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평균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보다 119 전화만 하시면 값도 싸고 15분 만에 아드님은 응급실로 오시는 게 더 나아요. 그쵸. 그렇게 하시는 네네. 게 제일 좋고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성상 섬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헬기가 자주 옵니다. 섬 지역도 119에 일단 전화를 빨리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응급실에 오시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진단과 치료를 해주시는지. 편측마비나 시야장애를 큰 묶음으로는 국한된 신경학적인 결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문제는 다 뇌졸중이 아니라는 거죠. 뇌졸중을 감별을 해야 되는지 다른 병을 감별을 해야 되는지를 대부분의 주요 병원에서 신경과 선생님이 먼저 보시고 어떤 병인지를 감별을 한 다음에 해당 선생님한테로 보내는 걸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경학적 결손이 갑자기 생긴 경우에는 95% 이상은 뇌졸중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CP라고 표현하는데 많은 병원들에서는 그런 절차 없이 전담 코스로 바로 밟게 되죠. 초응급성 그게 이제 딱 울렸다 하면 모든 전공의 선생님들, 교수님들까지도 다 연락이 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일단 와가지고서 신경과 선생님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검사를 이제 하게 되나요? 제일 처음 오게 되면 전문가 선생님들이 보시면 80%, 90% 정도는 이게 뇌졸중이라는 건 금방 알아요. 혈관이 막혀서 오는 뇌경색, 터져서 오는 뇌출혈을 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은 처음에 CT를 찍습니다. 다행히 혈관이 아직 큰 혈관은 괜찮은 경우에 세부 검사로 들어가면 MRI 검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은 선생님이 밤잠 새면서 주거지가 병원인지 어딘지 알 수 모르게 살고 있는데 타임 이즈 브레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시간이 뇌라는 뜻이죠. 1분을 빨리 혈관을 뚫어주면 200만 개의 뇌세포를 살릴 수가 있고 그 시냅스, 뇌세포 간의 연결성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1분을 아끼면 2천만 개 정도를 살릴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 10분이라도 단축을 하기 위해서 A를 거치면 B를 활성화하고 B 선생님을 거쳐서 C로 가고 이렇게를 안 하고 A, B, C, D가 동시에 작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그럼 다른 환자들이 막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검사가 진행이 가능한 건지. 예전에 우리가 유명한 선생님한테 굴비 갖다 드리고 빨리 진료를 하는 이런 나쁜 게 있었었는데 법적으로 막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이 곧장 죽게 생겼는데 순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바로 들어가는 것처럼 대량 출혈을 하고 있는 환자만큼 뇌경색 환자가 위급합니다. 이 사람이 초급성 바로 혈관을 뚫어줘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사진을 먼저 찍게 돼 있고요. 권역센터나 이런 주요센터 같은 경우는 예비로 한 룸을 거의 비워놓다시피 합니다. 이런 환자를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죠. 다른 지역의 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생각보다 소문과 실제가 다른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2, 3년 전에 이걸로 굉장히 저희 고생하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크레일 오일이라고. 네. 입소문 타고서 크레일 오일 안 사다 주면 나쁜 아들.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왜 너는 신경과 의사인데 크레일 오일 안 사갖고 오냐면 크레일 오일에 미세 플라스틱, 발암물질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은 동물한테도 안 먹이는 걸로 판단이 난 것 같습니다. 건강식품은 아닐 뿐더러. 그런 것처럼 지금 사야 중요한 문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입소문만 듣고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는 바보짓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시스템이 있냐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랑 관련된 공무원분들이랑 다 합쳐져가지고 치료센터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검증한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졸중 센터라고 해서 대한뇌졸중학회에서 검증한 센터가 있고요. 전국에 70여 개 정도가 있고요. 국가가 인증하는 시스템으로서는 뇌졸중 치료의 제일 기본 중에 하나가 뇌졸중 전문 치료실이거든요. 그것을 갖추고 있는 병원한테는 따로 인증을 해줘서 수가를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런 병원급으로. 우리나라 좁은데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따르게 표현하면 좁은데 모든 시설이 집중돼 있기 그쵸, 때문에 네. 강원도 같은 특정 지역 아니면 대부분 30분에서 1시간 내에 좋은 병원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 병원들을 알고 있다가 그쪽으로 가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뇌졸중이 생기고 증상이 생겼다라고 하게 되면 의심하고 바로 이제 병원을 오시고 적절한 치료, 진단을 받으실 수 있는 병원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는 되게 잘 되어 있고 센터들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이제 의료진을 믿고 치료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이제 뇌졸중의 치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네, 맞아요. 눌러주십시오. 타임 이즈 브레인. 협찬은 없나요?